안녕하세요. 면접준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조금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의 얘기고요. 이 친구 얘기를 조금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마음을 한 번쯤은 다시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왔었고, 어,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준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 학생들의 장점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찾지 못했던 그러한 본인들의 장점, 과정 등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제가 자소서를 써도요, 다 합격 못하죠, 여러분. 그건 사기죠, 사기. 그렇게 만약에 뭐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취준생들보다는 경험이 많고, 그러한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떠한 감과 경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약간 제가 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의 방향들은 제가 항상 과제를 이제 많이 줬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쌤, 저는요, 제가 졸업한 학과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례를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던 이러한 그 추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금융권 취업 분류에서 저하고 만났었죠. 그래서 수업을 하던 과정에 이제 나를 알리기, 1분 자기소개, 2분 자기소개, 이제 이런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2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 그냥 우리가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를 쓸 때 그 뭔가를 에피소드를 꺼내려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해왔던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이제 바꿔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를 스스로 표현해봐. 그래서 이제 PPT로 이제 그것들을 서로 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 친구는 관련 학과도 아니고 그냥 그 금융권에 이제 취업을 하게 그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이제 공부를 한 친구고 첫 취준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농협에 예비까지 갔다가 예비 전날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쌤, 저는 이거 되더라도 안 가고요. 다음 건 한번 뭔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왜 좋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패션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친구였는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에이야, 너 이러면 패션에 대한 거 너 같이 원서를 써봐.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써보는 거야. 어차피 은행 네가 세일즈 직무 쓸 거잖아. 그럼 이쪽도 패션 쪽도 뭐 세일즈나 MD 이쪽으로 공통된 직무 영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생각나는 게 저는 대외 활동도 없고요. 관련된. 그 다음에 관련 경험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무서운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대학교 때 졸업하지 않은 학과, 그리고 내가 관련 경험이 없으면, 원서조차 이제 쓸 생각을 못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패션 업계 학과를 나와서 전공을 하고, 관련 대외 활동을 하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만 패션 업계로 갈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SNS를 운영할 수 있고,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인플루언서 되라,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제가 안내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런 것들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 블로그도 한번 써보라고 하고 그 친구가 블로그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뭐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디자인을 해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막 해줬잖아요. 그러면요, 이 친구한테는 엄청난 이제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정도 찾는 게 저는 목표예요. 그 좋아하는 일은 조금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요. 조금 남들보다 늦게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 그
그 시기 때 분명히 직면하게 되는 위기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꼭 온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생각이 안 나죠? 패션이라는 그 카테고리,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이제 막 뿜어낸 거예요. 뭐 옷도 떼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막 해봤어. 그럼 관련 경험들이랑 4, 5개월 쌓였을 거잖아요. 이 경험은요, 그 패션 업계 그 뭐 전공학과 뭐 관련 디자인 경험 이런 거 한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왜? 내가 진짜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이 경험이 진짜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뭔가 이룬 게 없다고 하더라도요, 뭘 배웠겠어요? 자기 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원단을 제작하러 다녀봤죠. 디자인 걸어봤죠. 거기에 열정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갖출 수 있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패션 업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금융권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나한테는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무기가 진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새로운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새로운 거에 도전할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거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한 2, 3개월 전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대기업 어디 패션 MD 쪽에도 지금 뭐 됐는데 그걸 안 가고 스타트업에 아마 MD로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축하해 줬어요. 왜? 이 친구는 저랑 비록 금융권이라는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알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자기를 발견했지만 지금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있지만 본인이 지금 선택을 해서 스타트업으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너무나 저는 지금 좋게 생각하고 되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떠한 리스크라는 걸로 수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경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분들한테 한번 상담을 한번 막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뽑아주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무기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뭐 인적성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이 A라는 친구처럼 이 관련 경험이 엄청나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나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생각하고 한다면 1%의 리스크를 지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춤주춤 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20대에 많이 도전해 보세요. 제가 항상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많이 도전해 보고, 물론 굳이 쓰러질 필요가 없으면 쓰러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20대 때는요, 만약에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들이요, 나중에 다져져서요, 언젠가 30대, 40대 때 분명히 그게 인사이트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전해보고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지금 취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턱에 들어섰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는 과정부터 분명히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기 객관화부터 시작되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장점이 뭘까? 그리고 그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그리고 시작조차 해볼 가능성은요, 누군가가 옆에서 짚어주거나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내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장점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은 뭐 취업 시장이 쪼그라들었든 안 쪼그라들었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내 몸값이 정해지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러한 내용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